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현재 세계에서 반도체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의 TSMC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규모에다가 질적 측면에서도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압도적 선두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특허 상위 탑10 기업 리스트는 삼성전자, TSMC 외에도 BOE, LG 디스플레이 등 아시아 기업들이 휩쓸었습니다. 6일 글로벌 특허 정보업체 렉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32,733건이나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파운드리 2위, 이미지 센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자체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으로만 65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단순히 보유 특허 개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탑 클래스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고유 지표인 특허 자산지수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특허 자산지수 기준 전체 2위인 TSMC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반도체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확보한 특허 상당수가 업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허 자산 지수는 특허 건수와 별개로 보유 중인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적 영향력을 평가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반도체 특허 건수 기준 2위에 오른 곳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입니다. 이어서 중국의 BOE, LG 디스플레이가 각각 3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세계 반도체 업계 매출 랭킹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미국의 인텔은 글로벌 특허 5,230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17위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전자와 무려 6배 이상의 격차가 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탈석탄화 관련 특허 경쟁력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는 52건의 한국 기업 4곳이 이름을 올려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독일 특허 분석회사 패턴트 사이트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화 특허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 수위에서 삼성전자는 2위였지만 5년 만에 도요타를 2위로 밀어내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 16위와 23위였던 LG전자와 LG화학도 10계단 이상 순위가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기업 8곳이 50위권 내에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4곳으로 2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독일, 일본,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풍력 발전과 연료전지 등 기후변화 완화에 직접 공헌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등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특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의 기준으로 삼은 종합 경쟁력은 특허의 양과 특허의 평균적인 질을 합산해 산출되었습니다. 특허의 질은 다른 특허에 인용된 횟수 등을 따지는 기술적 가치와 얼마나 많은 국가에 출원됐는지를 반영한 시장의 평가로 수치화했습니다. 도요타는 2만 1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해 특허의 양에서는 1위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질은 1.5로 겨우 16위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특허만 잔뜩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도요타의 종합 경쟁력은 5년 전보다 5% 증가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2배 늘어난 삼성에 1위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특히 전자,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일본 기업의 정체가 두드러졌습니다. 파나소닉은 5년 만에 종합 경쟁력이 12%나 감소해 4위에서 7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퀄컴은 22% 늘어나 3위에 올랐고 애플도 71% 증가해 11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약진하고 일본이 정체되는 추세는 산학 연구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패턴트 사이트는 미국 대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자금이 일본보다 풍부하고 기업과 연계해 기술을 상용화하는 비율도 높다며 한국은 2005년부터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ESG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기업에 몰리는 추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런 추세에 쫓아가지 못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방법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2년 전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초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한국은 수입 다변화는 물론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이제는 일본에게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탈일본화를 추진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친 것인데요. 이런 일본 기업들이 아예 짐을 싸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3년째 규제하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한국에서 현지 생산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공장에 수백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포토레지스트 생산 능력을 2018년에 비해 2배로 늘렸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핵심 소재이며 도쿄오카 공업은 세계 최대 포토레지스트 생산 업체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25%에 달합니다. 한국은 도쿄오카 공업 매출의 14%, 영업이익의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증설한 설비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의 다이킨 공업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인 CNG 하이테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충남 당진에 34,000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장 건설에는 앞으로 5년간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곳에서는 내년 10월부터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이킨 공업은 한국 반도체 제조용 가스 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생산 공장이 없어 에칭가스를 전량 일본과 중국 공장에서 수입해왔습니다. 도쿄오카 공업과 다이킨 공업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대기업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일본 화학기업의 한국 직접 투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반도체 관련 소재 기업의 투자라고 니온게이자이는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의 생산 공장을 늘리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로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가 건별 허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제출 서류가 늘어나는 등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해서는 회사의 존폐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스텔라케미칼은 2년째 관련 상품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공장에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면 일본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현지 생산으로 전략을 바꾸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의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미중 갈등과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공급망이 끊길 위험성이 높아져 현지에서 소재를 생산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일본 기업들이 직접 일본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뒤통수를 친 것인데요. 이쯤 되면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한국에서 보낸 스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듯 한국의 삼성전자는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총 100조 원 이상 투입될 평택의 P3, P6 공장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장은 첨단 메모리뿐 아니라 3나노급 이하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양산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20일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반도체 공급 부족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날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국가 단위로 반도체 사업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의 발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까지 1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더욱 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 1위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